반갑습니다. 쉽고 편리한 친환경 농업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슈거맨입니다. 오늘은 벼 다석을 위한 벽시 소독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친환경 농법책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벼 모짜리에서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모잘록병과 뜬벼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농자재인 아인산염을 사용하는 기술을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하여 전국에 전파하고 지금도 많은 벼 농가분들이 모짜리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벼 키다리병입니다. 이 정도 벼 키다리병이 발생하면 보통 수확량이 15에서 20% 정도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농가에서는 수확해서 농협에 수거했을 때 평년보다 20% 정도 수확량이 적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시기가 8월 12일 정도인데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한 논 상태입니다. 이러한 키다리병은 논 주위에 지금 진상, 고시가리, 중조상 벼들이 한창 꽃이 피고 있습니다. 키다리병은 꽃이 폈을 때 전염되는 화기 전염입니다. 그리고 종자에 감염이 되어서 다음 해에 나오기도 합니다. 키다리병은 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모짜리 말기나 이양 초기에 키다리병이 걸리는 벼가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양 상태가 좋은 벼에서는 출수할 때까지 생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가 생겨서 쭉정이가 되어서 수확량이 감소가 됩니다. 영상에 나오는 품종은 영어진미벼며 키다리병이 약한 품종입니다. 5월 10일경에 이양을 했고 모짜리 설치는 4월 8일경에 모짜리를 하였습니다. 물론 종자 소독 약제를 사용해서 종자 발화기를 이용해서 32도씨에서 48시간 종자 소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종자 소독을 했어도 키다리병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독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물 온도가 잘못되었을 때, 두 번째로는 약제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매년 같은 약제를 사용했거나 특히 성분이 한 가지로 된 단제를 사용했을 경우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육묘기에 고온으로 재배했을 때 특히 육묘 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28도 이상으로 육묘했을 경우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벼는 20도 전후에서 육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벽시 소독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약을 사용하는 화학적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친환경적 방법인 물리적 방법으로 온탕 소독법을 소개해 드리고 세 번째로 유기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물학적 방법인 냉수 침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시 소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충실한 벽시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보급종은 정선 과정을 거치면서 쭉정이가 많이 가려내지만은 콤바인으로 자체 채종해서 종자로 쓰는 경우는 쭉정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급종이라도 수돗물 가르기를 하면은 해에 따라서는 20kg 한 포대에서 쭉정이가 2, 3kg씩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물 가르기를 하면은 깨끗한 물로 세척하지 않으면은 발화율이 떨어질 수가 있으므로써 농가들이 소금물 가르기를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농가에서는 소금물 가르기보다는 맹물로 쭉정이를 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보급종 벼 그대로 소금물 가르기나 맹물로 쭉정이를 가리지 않고 보급종 벼 포대 그대로 발화기에 넣고 침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화가 균일하지 못하고 모판에서도 모의 생육이 나쁘고 나중에는 환경이 불량했을 경우 잘록병과 뜬벼 발생이 많이 발생해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자가 채종한 농가에서는 물 20리터당 소금량을 5kg, 종자가 있을 때는 그렇게 넣고 종자가 없을 때 맹물이 있을 때는 4.2kg 20리터당 소금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물 가르기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맑은 물로 세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화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물 가르기를 하지 않는 농가에서는 반드시 맹물이라도 벽시 가르기를 하여서 충실한 벼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농약회사에서 추천하는 약제와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6종류 약제를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균마기 골드, 만수무강, 미래빛 두오, CN조화, 키맨 플러스, 키자바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구성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매년 같은 회사에서 제품을 반복해서 쓰지 말고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다른 회사의
약제를 선택해서 저항성 병원균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종제 처리제 약제 소독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야 합니다. 발화기와 기포기 상태를 확인한 후에 통에 물을 채워놓고 발화기를 이용하여 하루 전에 물 온도를 30에서 32도를 맞춰놓고 기포기를 사용해서 공기가 제대로 공급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찬물에 약제를 섞어 놓고 동시에 발화기를 가동시키면 물 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깥 온도가 낮고 물 온도와 교 종자의 온도가 낮아서 3, 4일이 지나도 물이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경우를 농가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종자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제를 혼합할 때 일반적으로 벼 20kg를 기준해서 물량은 40리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제의 종류에 따라서는 20에서 40ml를 넣고 찜종한 다음에 소독 후에 그리고 맑은 물로 세척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농가에서 소독 방법이 잘못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벼업종 포대째 세우지 않고 뉘어서 공기가 잘 통하지 않도록 빽빽하게 통에 꽉 차게 소독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소독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시 소독용 그물망 자루에 넣어서 세우거나 공간을 만들어서 기포기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농업에서 온탕 소독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온탕 소독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종 간 차이는 있지만 물 온도가 60도씨에서 10분간 처리를 하고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서 식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석회 융황 50배를 처리해서 30도씨에서 24시간 처리하고 세척, 체화, 파종 순서를 해야 합니다. 체화는 싹 1~2mm 정도 텄을 때 파종해야 하는데 보통 적산 온도가 100도씨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 온도가 20도씨면 5일 정도 되면 싹이 틉니다. 그러나 유색 찰변화, 조생종 품종, 일부 품종에서 그리고 과관한 품종에서 물 온도에 따라서 하루 내지 그리고 9일 정도 길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온도가 저온이나 고온이나 그래도 상태에서 공기가 밀봉되었을 때 발화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과 그리고 공기 유통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유기농 벽시 소독 방법인 생물학적 방법인 냉수 침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눈 녹인 계곡물을 세 번째로 유기농 벽시 소독 방법인 생물학적 방법인 냉수 침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눈 녹은 계곡물을 이용해서 벽시 소독하는 방법인데요. 일본 유기농가에서 사용했었고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일부 농가에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냉수 침수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벽시를 맹물에 벽시 가르기를 한 다음에 충실한 벽시를 벼 자루에 넣고 흐르는 찬 계곡물에 벽시를 30일에서 40일간浸종시키는 방법입니다. 오래전에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농가를 제가 찾아가서 못자리 때 보았는데 생육이 고르고 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양 후에 기다려병 발생 정도를 조사했는데 아주 깨끗했습니다. 1500평에서 딱 한 포기에서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그때는 별로 신통치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약제 처리를 하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현대적 학문으로 해석해 보면 아주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큰 범위에서 보면 이러한 방법은 파이토바이옴, 즉 식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생태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이 녹은 계곡물에는 종자 내로 쉽게 흡수될 수 있는 이온화된 각종 미네랄과 미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맑고 차가운 계곡물의 용존 산소량이 9에서 10ppm 정도 높아서 벽시에 이러한 물이 흡수될 경우 생체 세포에서 황산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체 방어 기능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서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다병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생리 활성 물질을 만들어서 효소의 작용과 호르몬 발생을 촉진시켜서 벽시를 충실하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냉수 침수법은 벼 못자리 기간에 벼의 생육이 고르고 기다병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잔류병이나 뜬며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고 튼튼한 육묘가 됩니다. 앞으로 벼농사에서도 다소과 면역을 높이는 벼농사로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농사 짓는 비용은 계속 오르고 농산물 가격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확량도 늘지 않습니다. 고품질의 농산물을 경영비가 적게 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최소의 경영비로 좋은 품질의 수확량이 많은 농산물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 연구한 것이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친환경 농법의 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하고 친환경 농업을 전파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